그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냄비에 된장국이 끓는 소리, 그 사이로 남편이 휴대폰 진동음이 들렸다. 탁자 위에 뒤집혀 있던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소의 낯선 이름이었다. 문자 미리 보기에 짧은 문장이 보였다.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순간 손이 멈췄다. 이번 달도? 이건 한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은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넘겼다. 대화창엔 짧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요즘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주엔 꼭 오실 거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을 쳤다. 누군가 내 남편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건 회사 후배의 말투도 거래처의 말도 아니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다. 여보, 수건. 좀.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놨다. 여기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웠다. 그날 밤 식탁 위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된장국 냄새, 젓가락 소리. 그런데 내 안에서는 이상하게 모든 게 낯설었다. 요즘 일은 어때요? 뭐, 늘 그렇지. 새로 들어온 직원 있다며? 응, 젊은 애 하나. 이름이 소혜.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다. 응?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들었어. 그 애 괜찮아? 착해, 성실하고 그래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착한 사람 많진 않죠. 왜 그래? 이상한 애.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미묘한 눈빛 하나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숨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자꾸 맴돌았다. 소위 단 3글자인데 왜 이렇게 낯설고 불편할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나갔다. 출근길이라며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히 입었다. 향수 냄새가 유난히 강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천천히 그의 서류 가방을 열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이었다. 지갑, 명함집, 서류철,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안에는 영수증이 있었다. 카페 아메리카노 2잔, 조각 케이크 1개. 날짜는 어제였다. 회사 근처도 거래처도 아닌 동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소희라는 이름으로 은행 앱 송금 내역이 있었다. 금액은 매달 일정했다. 메모에는 생활비, 누구의 생활비. 그날 오후 나는 무작정 외출복을 입고 나섰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봐야겠어. 그 여자를. 메시지에 적힌 주소. 근처 카페를 찾았다. 골목 안 하얀 간판에 소희의 작은 커피집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못하고 유리창 밖을 들여다봤다. 안쪽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다. 커피잔을 건네며 그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장면이 내 눈에 박혔다. 그 사람의 웃음, 그 눈빛.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남편이 잠시 밖으로 나왔다. 나는 급히 몸을 숨겼다. 전화기를 꺼내 들고 그 얼굴을 찍을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남편의 사진이 보였다. 결혼식 날 턱시도 입은 그의 얼굴. 그때는 참 듬직했는데 지금은 그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핸드폰을 켜자세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 커피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보낸 사람은 소희. 그리고 그 밑에 남편의 답장 한 줄. 그래, 잘 지내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다. 잘 지내라. 그건 헤어질 사람에게 하는 인사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는 도대체 무슨 관계였던 걸까?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거실 불빛 대신 창밖에서 가로등. 불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아래에서 내 그림자가 혼자 울고 있었다. 민수 씨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날 밤 나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아도 그 카페 유리문 너머에서 웃던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웃음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 20년을 같이 살면서 그가 그렇게 따뜻하게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소의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심장이 쿡 찔렸다. 그 이름이 점점 내 안에서 불덩이처럼 자라났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저녁엔 좀 늦을 거야. 회식이 잡혔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회식이요. 속으로 중얼거렸다. 회식이라 아니면 그의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나는 그가 남긴 향수 냄새 속에 서 있었다. 달콤하고 익숙하고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역겨웠다. 점심 무렵 나는 결국 결심했다. 확인해야 했다. 아니, 직접 눈으로 봐야 했다. 남편의 직장 근처 카페를 찾았지만 그가 말한 회식 장소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도 앱에서 소위 카페를 검색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리고 방향을 따라 걸었다. 낯선 골목, 낡은 벽돌 건물 1층에 소희의 작은 커피집, 하얀 간판이 햇빛에 비쳤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벨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어서 오세요. 그녀였다. 사진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커피 향 사이로 젊은 여자의 맑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혹시 소혜 씨? 네, 맞아요. 혹시 민수 씨 아세요? 그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네 아버. 아니, 손님으로. 말끝이 꼬였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려던 거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손님으로요? 네, 가끔 오세요. 가끔요? 매달 돈도 보내시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그 사람 당신이랑 무슨 사이예요? 그분이 그냥 뭐요? 후원자? 연인? 아니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이 내 귓가를 찔렀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을 숨길 때 쓰는 말이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그녀는 놀라며 나를 쳐다봤다. 입술이 떨렸다. 저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소희야 낯익은 목소리였다. 남편이었다.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남편은 나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손에 들린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은아 그래요. 당신 이제 내가 왜 왔는지 알겠죠? 이건 오해야 오해요? 그럼 내가 본 건 뭐예요? 당신이 이 여자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그건 뭐였냐고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만요. 그 말에 내 귀가 멈췄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 그녀가 입을 막았다. 남편이 다급히 말했다. 정은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말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 아이, 내 딸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다. 쨍그랑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내 심장은 멈춘 것 같았다. 딸이라고? 정은아 결혼하고 나서 생긴 거죠? 내가 있던 그때 당신이 나 몰래.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잠깐 실수였어. 실수? 사람을 낳아놓고 그걸 실수라고 말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다. 그 아이는 무슨 죄야 죄요? 죄는 그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있죠. 남편은 다가오려 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요. 당신 이제 내 남편 아니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이 나 닮았지 않니? 그 말 지금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노려보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둑했다. 바람이 차가웠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집 거실의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결혼 25년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웃던 얼굴, 여행 사진, 딸의 생일, 그리고 지금의 진실. 그 모든 게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 아이는 내 딸이야.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이제부터 나는 그 말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카페를 뛰쳐나온 후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발끝이 아프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비도 아닌데 얼굴이 젖었다. 머릿속에는 그 한마디만 맴돌았다. 그 아이 내 딸이야. 딸이라니.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였다. 그럼 결국 그 시절의 내 삶은 전부 거짓이었다는 뜻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백처럼 바랜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내겐 조롱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담담했다. 정은아, 얘기 좀 하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 아이 얘긴 지금 말고
나중에 당신 20년을 숨겨온 걸 지금 말하자는 거예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말했으면 넌 날 떠났을 거야. 그래서 20년을 속였어요?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웃었다. 최선? 거짓말이 최선이었어요? 정은아 그 애 생일날마다 돈 보내고 그 애가 아프면 병원비 대주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책임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비겁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그 애를 위해 살았고 나는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뭐가 진실이에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둘 다 진실이야. 그게 말이 돼요?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 아이한테는 미안했어.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있었어.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웃는데 눈물이 났다. 그럼 그 아이는 사랑이었어요? 아니면 불쌍해서? 그냥 죄책감이었어. 내가 젊었을 때 그 아이 엄마한테 큰 잘못을 했어. 그래요. 그 여자는 그때 이미 떠났어. 그 아이만 남았지. 그래서 키웠어요? 숨어서? 아니, 그 아이는 혼자 컸어. 나는 뒤에서 조금씩 도와줬을 뿐이야.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게 도와준 거예요? 그의 인생을 망친 거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정은아,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 내가 왜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애는 당신이 만든 상처의 증거예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은 나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손으로 그의 머리 쓰다듬었죠? 그 손으로 나도 안아줬잖아요. 이제 그 손 더럽게 느껴져요. 남편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정은아, 나 정말 미안하다. 그 말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게 없어. 그래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봐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나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혼 서류였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정은아 서명해요. 이제 끝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딸은? 딸은 내가 데리고 갈 거예요. 그 아이 당신 딸 말고 우리 딸 말이에요. 정은아, 지민이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 아이까지 상처받게 하지 말아요. 나는 봉투를 그의 앞에 던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지민이한테만은 내가 나쁜 아빠로 남고 싶지 않아. 이미 늦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건 연민이 아니라 모든 게 허무해서였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집을 바라봤다. 결혼 25년 동안 이 집은 나의 세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은 방 안에 있었다. 문 하나 사이를 두고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죄책감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아직도 그 아이 생각일까?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은아, 미안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왜 아직 눈물이 나는 걸까? 집을 나온 지 이틀째였다. 이제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도 버거웠다. 그가 잠든 얼굴조차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밤새 비가 내렸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대신 더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 말을 곱씹을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결국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소희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주소, 연락처, 카페 위치, 손끝이 떨렸다. 확인해야 했다. 내가 정말 미워해야 할 대상이 그 아이인지 그 사람인지. 낯선 오후였다. 카페 앞에는 노란 우산이 접혀 있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커피향, 잔잔한 음악,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 그녀가 놀란 듯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눈으로 그녀를 훑었다. 하얀 앞치마, 손끝에 묻은 커피 가루, 그리고 그 얼굴 희한하게 남편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이야기 좀 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아버지요? 그 단어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무너졌다. 그 사람한테 그 말 하지 마요. 죄송해요. 버릇처럼 나왔어요. 버릇이라. 당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 25년 동안 나이 남편이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요? 네. 그녀의 눈가가 붉었다.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게 처음 찾아왔을 때 처음엔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고요? 네. 그냥 매일 와서 커피만 시키던 손님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그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릴 적에 이런 목걸이 본 적 있니? 하면서요. 그녀는 손에 작은 펜던트를 꺼냈다. 그 안쪽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소희. 나는 숨을 삼켰다. 그 펜던트, 남편의 서랍 속에서도 봤던 물건이었다. 그걸 보고 왠지 모르게 울었어요. 그분은 말없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주 한 번씩 왔어요. 커피 마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돌아갔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당신은 그 사람한테 뭐였어요? 딸이요, 딸. 처음엔 믿기 싫었어요. 그분이 너무 늦게 왔거든요. 하지만 제게 그 목걸이를 건네주면서 이건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하셨어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때 처음 느꼈다. 이 아이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분 손 잡아본 적 없어요. 항상 멀찍이 앉아서 커피잔만 잡고 계셨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분이 늘 그러셨어요. 너랑 얘기하면 죄 짓는 기분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미묘하게 저렸다.
그분이 아프신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병문 안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상처받을 거야 라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멀리서만 봤어요. 병원 입구에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의 눈물과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내 안을 흔들었다. 그래도 난 당신이 미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연하죠. 저도 제가 미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아줌마,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분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요. 아줌마, 그 사람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네. 아마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그 사람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면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오세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상하지. 그 아이를 미워해야 하는데 그 아이 눈에 내가 보였어. 전화벨이 울린 건 소희를 만난 다음 날 아침이었다. 민수 씨 보호자분 되시죠? 낯선 목소리. 환자분이 응급으로 들어오셨어요. 간암 말기 환자이십니다.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귀가 멍해졌다. 간암 말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급히 택시를 잡았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했다. 눈물이 흘렀는지 비가 내렸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가 말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 사람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평생을 거짓말로 살던 사람이었으니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런데 가슴이 아팠다. 죽을 병을 숨긴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소희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전화 받았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병원에서 왜 당신한테? 보호자 연락처에 제 번호도 있었어요. 혹시 제가 못 오면 대신 연락해달라고.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사람 그 번호를 남겼다고? 네, 혹시 아내가 너무 늦게 오면 그 아이가 대신 가겠지라고 하셨대요.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속였네. 소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저한테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엄마가 알면 상처받을 거야. 그래서 이건 비밀로 해야 한다고요. 엄마, 그 단어에 가슴이 또 찔렸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 사람 지금 깨어 있어요? 조금 전까지 의식이 있었대요. 이제 곧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한 분만 들어오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소희가 내 앞에 섰다. 아줌마 들어가세요. 아니, 내가 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도 둘 다 움직이지 못했다.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 속에 내 모습이 비쳤다. 결국 내가 먼저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하얀 시트, 기계음,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낀 남편.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정은아.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미안해. 또 그 말이에요. 당신 평생 그 말밖에 못하죠? 그는 미약하게 웃었다. 그 아이 내 죄야. 그럼 나한테는 뭐였어요? 넌 내 삶이었어. 눈물이 터졌다. 그 아이 얘기 그만해요. 지금은 나만 봐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너무 차가웠다. 정은아, 그 아이 미워하지 마. 그 애 나 닮았어.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부탁이야. 그의 눈이 떨렸다. 그 애도 너처럼 혼자였어.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모니터의 신호음이 불규칙하게 울렸다. 민수 씨, 제발 눈 떠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빠져나갔다. 비 세상이 멈췄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 민수 씨,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말이라도 해요. 한마디라도. 의사들이 떠난 뒤 남편의 얼굴에 하얀 천이 덮였다. 나는 천을 붙잡았다. 당신 비겁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나를 끝까지 속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실 문을 열자 복도 끝에 소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범벅 얼굴로 말했다. 돌아가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그녀의 울음이 복도를 울렸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처음엔 미움이었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슬펐다. 그 울음 속에서 내가 잃은 모든 시간이 들리는 것 같았다. 장례식 내내 나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소희가 내 대신 울었다. 그녀의 눈물 소리가 향 냄새 속에 섞였다. 그리고 그날 밤 빈소가 모두 비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다. 이제 됐죠? 이제 다 말했으니까. 목이 메었다. 당신 참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이상하게 보고 싶네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빈소 안에는 향 냄새만 남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무뚝뚝한 얼굴, 살아있을 때와 다를 게 없었다. 그래요. 당신 끝까지 말 한마디 없이 가네요. 나는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이상하게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비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집안을 정리했다. 거실, 안방, 서랍, 책장, 모든 곳에 그 사람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랍 깊숙이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정은에게 그의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오래전에 써둔 듯했다. 정은아, 이 편지를 내가 보게 된다면 나는 아마 내 옆에 없을 거야. 평생을 속인 죄,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 아이는 내 죄의 흔적이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버리지 못한 마지막 책임이었어. 내가 나를 미워해도 돼. 대신 그 아이만은 미워하지 말아줘.
내가 웃을 때 세상이 밝아지던 그 모습을 난 끝까지 기억할 거야.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민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졌다. 이 사람 마지막까지 참 불쌍하네. 울면서 웃음이 났다.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했고 미워하던 사람을 그리워하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속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소희의 카페였다. 문을 열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보자 놀란 눈빛. 아줌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밖에는 봄 햇살이 비쳤다. 커피 향이 따뜻하게 퍼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커피는 이렇게 진하게 마셨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네, 항상 블랙이었어요. 쓴 게 오래 가더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요. 그 사람답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례식 와야 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 사람 알 거예요. 당신이 마음속으로 보냈다는 걸.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다. 아줌마, 저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알아요? 뭔데요? 너는 엄마를 닮았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흘러나올 때 내 안의 미움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 사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갔네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치게 만들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이제 당신은 그 죄책감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요.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커피 오늘은 쓰지 않네요. 네, 오늘은 좀 달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짧고 조용히 그 웃음이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눈을 감으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은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요. 당신 이제 됐어요. 우리 이젠 편해요.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날의 하늘 아래 모든 미움은 조금은 따뜻한 기억으로 변해 있었다.